아름다워와 아름다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읍 불규칙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 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그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지 않습니까?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아름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아름다버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 이거 저희 표준어에서는 이게 아름답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우나 오로 바뀌는데, 아름다워, 그러니까 과연 우로 바뀌느냐, 아름다와 오로 바뀌느냐, 이 문제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이거 보시면, 예,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합니까? 먹음직스러워입니까? 예, 먹음직스러워예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입니까? 이거 부끄러워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다, 새로워합니까? 새로워입니까? 이거 새로워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오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비읍 받침을 가진 용어는 워로 활용하고요. 곱다, 돕다, 요 두 개만 고와 도화로 오로 활용합니다. 나머진 다 우로 활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워로, 물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름답다, 아름다워가 되는 것이고,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 이런 식으로 와로 활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뭐가 맞을까요? 이게 아름다워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리시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꼽다 있죠. 아니 꼽다. 이거 아니꼬 워입니까? 아니꼬 와입니까? 예, 보통 아니꼬 와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거 틀립니다. 예, 이것도 역시 그 도와 고와만 와고, 그것도 워로 활용해서 아니꼬 워하다, 아니꼬 워 이런 식으로, 아니꼬 워서 이런 식으로 아니꼬 워로 그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뒤에 쭉 이어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로마자 표기법 잠시 좀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로마자 표기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뒤에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로마자 표기법 봐주시고요. 자, 보시면, 자, 이 정이라는 요런 제가 정종수잖아요. 정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표기로 그렇게 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1999년 다음에 2000년, 다음 해인 2000년, 그 2000년에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1989년,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1986년,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뭐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게 비교적 그래도 다른 규정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자 지읒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이를 쓰고, 이 어는 이오로 쓰고요, 이응은 NG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는 요 뒤에 걸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요게 로마자 표기법이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예, 위급할 때는 되게 중요한 그런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정주라는 땅이 있어요. 정주. 그래서 미군한테 북한의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청주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예, 남한의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충청도에 있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지도에서 다 정주건 청주건 다 CH로 적다 보니까 그냥 미군이 지도 보고 바로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이제 약속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 그런 무고한 희생을 또 막을 수도 있다. 위급할 때에는 또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기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주 있죠.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헷갈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청주는 치읓은 CH로 적기로 했고요. 북한의 정주는 J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을 요렇게 적는다면, CHUNG로 적는다면 충주도 위험한 거예요. 예, 충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여간 자음 모음 표기 이런 거를 약속을 통해서 정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모음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음의 아래 표가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R을 A로 쓰고, 그 다음에 O를 O로 쓰고, 이러는 거는 뭐 U를 U로 쓰고,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만, 요게 좀 헷갈릴 만한 것들, 예, 그런 것들만 제가 몇 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예, 그걸 좀 집중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는 뭐로 적기로 했습니까? EO로 적기로 했어요. 왜 어를 EO로 적기로 했느냐 하면 서울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SEOUL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린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은 로마자 표기법 만들기 전에도 유명했던 도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설을 SEO로 그렇게 적는 예, 그런 것을 보고 그럼 이제 어를 서울도 유명하니까 어를 EO로 적자라는 그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는 EO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은은 EU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N은 AE로 적기로 하고, 그 다음에 외는 OE로 적기로 했습니다. 위는 WI로 적기로 했다는 것, 이거 좀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니까 예, 모아놨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중 모음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야, 여, 요, 유, 예, 얘는 이를 써서 표현한다. 예, 그래서 얘를 보시면 야는 YA, 그 다음에 여는 YEO 이런 식으로 그렇게 Y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중모음이라는 게 그 단모음의 반대말이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은 이렇게 야요, 요요, 예예 이렇게 2개 이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외, 워외 이런 식으로 5개 이중모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야 같은 경우는 이야죠. 여 같은 경우는 이어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오,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는 이유,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오아, 그 다음에 외는 오외, 오에, 그 다음에 워 같은 경우는 오우어죠. 예,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반모음, 반자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 즉 이라는 그런 그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중모음의 표기는 앞에 y로서 그렇게 이를 표현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와 이런 식으로 저 오나 우 계열의 그런 그 이중모음, 그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중모음들은 예, 다 앞에 우를 W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오를 그렇게 반모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 되나요? YA로, 그 다음에 여는 YEO로 그렇게 Y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WA로, 그 다음에 외 같은 경우는 WAE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음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자음이 기역은 G로, 키읔은 K로, 쌍기역은 KK로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음과 격음과 경음, 즉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에 이렇게 세 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한국어는 그렇게 세 개의 분류로 이루어진 좀 어려운 말로 삼지적 상관속을 가진 그런 그 자음 표기를 자음의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그 구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 이지적 상관속을 가진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언어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어는 하여간 특이하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그것도 유성과 무성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음과 그 다음에 격음과 경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로 나누어진 이런 좀 특이한 그런 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사소리 같은 경우는 뭘로 적기로 했나요? 이렇게 유성음으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센소리 같은 경우는 무성음으로 이렇게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무성음 표기로 적기로 했고, 로마자에.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성음의 연속으로 이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예, 근데 받침은 다 통일해가지고 K로 적어요. 그래서 받침에 기역이 들어가건, 키읔이 들어가건, 쌍기역이 들어가건, 받침으로 됐을 때는 다 그렇게
그 받침 발음이 통일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받침은 다 통일돼 가지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받침을 K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GA로 써주고요, 카는 KA로 써주고, 까 같은 경우는 KKA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는 GAK로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받침이 K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GAG가 아니에요. GAK로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받침 기억은 K로 적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에 기역 계열이 있고 또 디귿 계열이 있죠. 이렇게 디귿과 티읕과 쌍디귿,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나누시는데, 역시 예사소리는 유성음인 D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는 무성음인 T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는 무성음의 연속 TT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성음, 유성음 여러분 이거는 한국어에 구별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여간 뭐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유성음 같은 경우는 성대의 울림이 여러분 목에 보면은 그 성대라는 게 있거든요. 성대의 울림이 아주 강한 그런 소리가 바로 유성음이 되겠고, 성대의 울림이 좀 약한 소리가 그게 이제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D하고 T를 발음할 때는 여러분들 그 손을 여기 여러분들 목에 갖다 대시고 울림 소리가 강하게 그렇게 내셔야 D라는 제대로 된 발음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울림 소리가 좀 약해야, 울림이 좀 적어야 그렇게 T라는 소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림이 그게 울림이 적은 소리를 발음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T는 이제 쉽게 발음할 수 있을 텐데, 요 D 같은 경우에, G 같은 경우에는 울림이 아주 강한 소리로 발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 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린 다 이거 무성음이죠. 디귿이나 티읕이나 다 무성음인데, 예사 소리 적을 때는 그렇게 D로 적어주시고, 유성음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센 소리일 때는 무성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받침은 역시 다 통일돼가지고 T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피읍, 쌍비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읍은 B로, 그 다음에 피읍은 P로, 유성음, 무성음, 그 다음에 쌍비읍은 무성음의 그 연속인 PP로, 그다음에 받침은 이렇게 P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요 세 개 대단히 어려워해요. 이렇게 듣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듣는 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나아지지만 발음은 절대 안 고쳐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외국인이 있어서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하여간 신기해서, 그래서 막 여러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뭘 가지고, 미국 사람이었어요. 뭘 전공하셨냐 그랬더니 법률 공부했대요. 법률. 예, 뭘 공부하는 겁니까? 법률을 공부했다. 법률. 즉 법을 구했다. 예,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법률이라고 발음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뭐 비읍하고 피읍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인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우리는 쉽겠지만 외국인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 그 다음에 무성음의 연속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음표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읒은 J로 적어주시고요. 치읒은 CH로, 쌍지읒은 JJ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지읒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무성음, 그 다음에 치읒은 이건 유성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읒은 두 개로 이렇게 적어주죠. CH로 적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쌍지읒 같은 경우는 무성음의 연속으로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CH 이렇게 네 개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지읒 계열만 이렇게 좀 예외로 둬서 유성음의 연속으로 JJ, 지읒을 JJ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받침은 하여간 뭐 지읒이 오건 치읒이 오건 쌍지읒 받침은 없죠. 하여간 요게 뭐 두 개가 뭘로 오건 간에 받침은 다 디귿으로 나요. 예, 그러니까 T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잣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 J가 아니라 JAT로 적어준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S로 적기로 하고, 쌍시옷은 SS로 적는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받침도 역시 그 시옷이 오건 쌍시옷이 오건 다 T로 그렇게 발음이 납니다. 디귿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T로 적어주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디귿 계열로 소리 나기 때문에 T로 적어주기로 했고요. 자, 그다음에 히읗은 H로, 니은은 N, 받침은 N, 이런 식으로
예, 그 니은 계열은 n으로 적어준다. 미음은 m, 받침도 m 이렇게 미음은 m으로 적어준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응은 NG로 적어주는데 물론 이게 초성일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고요. 종성일 때 받침으로 올 때만 NG로 적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좀 특이해요. 리을이 초성으로 올 땐 R로 적어주시고요. 받침으로 올 땐 L로 적어줍니다. 예, 이거 좀 약간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초성에 올 땐 R, 그 다음에 받침으로 올 땐 L로 적어준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한 장 넘기시면요. 이거 4번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그 아래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장에 자신의 이름 써보기와 그 다음에 그 4번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요게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요 부분 다루기 전에 잠시 멈춰주시고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으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멈출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멈추세요. 예, 멈추시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답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보면 일단은 이름을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이름을 적으실 때 그때 좀 약간 좀 몇 가지 이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을 적을 때 요게 이름을 제가 적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종수잖아요. 예, 정종수인데 예, 요거 보시면 정은 이제 J-E-O-N-G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종수를 적을 때 J-O-N-G 그 다음에 S-U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성은 이렇게 적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또 그거기 때문에 고유 명사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앞에 있는 것은 대문자로 적어야겠죠. 뒤에 거는 소문자로 적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자, 종수를 보시면 이게 옛날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도 대문자로 그 다음에 수도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뭐 수 같은 경우는 또 SOO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아예 어긋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름을 적어주실 때 제가 종따로 수따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미들네임이고 레스트네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종수가 하나잖아요. 종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수를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소문자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적어주시면서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대문자로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만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보통 이제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글자 이상일 때 그때 요 수를 이렇게 뒤에다 붙이시면서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붙였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운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운오. 그런데 자, 이분을 저기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운오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겠죠. 운오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름이 운오인지 운오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해서는 요 가운데 줄표를 넣는 것 허용합니다. 줄표 넣는 것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가지고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줄표를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운오가 되는 것이죠. 운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가 있다는 것 요거 이름 적으실 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성에 관련된 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성이 저희가 이제 강씨가 있고요. 신씨, 노씨 이런 성씨가 있죠. 이런 성씨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성씨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 강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는 게 맞습니까? 강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GANG 이런 식으로 GANG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고 신씨 같은 경우는 SIN 그 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는 NO잖아요. NO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다 영어로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농담입니다. 이게 강씨 같은 거는 갱이잖아요. 갱. 그 다음에 신씨 같은 거는 신죄악. 노씨 같은 거는 노, 예스, 노 할 때 노.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영어로 이제 보자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컨이 카펜터니 이런 식으로 조상이 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성씨를 붙이는 일이 많아요. 예,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씨 보면서 이거 강씨 조상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뭐 그 저기 깡패 뭐 이런 그런 집안이구나, 갱스터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 신씨 같은 경우는, 아, 죄악이 참 많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노씨 같은 경우는 참 부정적인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성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비슷하게만 쓰면 자유롭게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씨, 자유롭게 쓰는 것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 GANG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KANG 이거 괜찮습니다. 신씨도 SHIN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는 NOH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괜찮아요. 예, 괜찮으니까 요거 하여간 잘 이렇게 쓰는 것 다 허용한다는 것, 예, 그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씨는 요렇게, 그래서 뭐 김씨 같은 경우에는, 김씨도 KIM으로 적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예, KIM으로 그렇게 적는 게 맞는데, 예, 이거 띄겠습니다. KIM. 그런데, 요렇게 미안합니다. GIM이죠? GIM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KIM 이렇게 적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C 같은 경우에도 원래 I로 적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뭐 리로 적건 간에 아니면 예, 뭐 저기 YI로 적건 간에 다 괜찮아요. 예, 비슷하게만 적어주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름만큼은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성씨는 그렇게 그걸 두기로 했다. 여유를 두기로 했다는 것. 이번에는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두꺼비 있죠? 예, 두꺼비 한번 다 써보셨죠? 예, 두꺼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요 D U 그 다음에 K K E O B I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당연히 소문자여야겠죠. 예, 두꺼비는 그게 아니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기름역 있죠. 예, 기름역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지명이네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인데 요게 연철이 되죠. 연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요거 로마자 표기법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우리 표기를 갖다가 로마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발음. 그래서 발음대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기름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요게 발음은 이제 기름으로 나죠? 발음은 기름으로 나니까, 기름이 아니라 기름으로 나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GIREUM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 이제 처음 생겼을 때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친. 예,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고치느라고 돈이 되게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무릎 있죠? 예, 무릎은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요것도 이제 그거니까 일반 명사니까 소문자로 적어주시고 무릎. 예, 그 다음에 은은 EU로 적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EU로 적어주시고 뒤에 P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 있죠? 예, 국민은 발음 어떻게 됩니까? 국민 이렇게 나죠? 국민. 예, 이런 식으로 나니까 요거 미음입니다. 국민.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요거 GUNG 그 다음에 MIN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죠? 국민. 예,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그거네요. 비음화네요.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가 일어난 국민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있죠. 국가는 요거는 이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예, 그래서 국가 이런 식으로 발음되죠. 자, 그래서 이거 원래 적자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이 발음대로 그 다음에 까는 KKA니까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는데, 자, 요게 보세요. KKK가 3개가 연속이 되는군요. KKK는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세 개가 연속이 되니까 좀 보기가 싫을 뿐더러 또 KKK단이라고 미국의 그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아주 그 무자비한 집단, 백인 집단, 요걸 또 KKK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비음화나 아니면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에 반영을 하지만 이렇게 된소리대기 현상 있죠. 예,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뒤에 있는 것이 된소리가 된다라는 한국의 된소리대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라든지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만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을 합니다만 국가같이 이렇게 된소리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그래서 요거 틀리고요. 어떻게 적어주셔야 맞느냐 하면 국가 이런 식으로 K 요 표기대로 GA 요거는 저기 그 표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맞다는 것. 예, 요거는 좀 된소리대기 현상은 좀 특이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돋이 있죠? 해돋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국외음하네요. 해돋이 이렇게 발음 나죠? 해돋이 이런 식으로 발음 나니까 어떻게 적어주셔야겠어요? 해 A입니다.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JI, 예, J 이렇게 쓰겠습니다. JI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국외음하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조타 있죠? 조타는 자리가 없으니까 저 위에다 쓸게요. 조타는 표기가 조타 그 히읗 있지만 발음은 이렇게 축약이 돼서 조타 이런 식으로 나죠? 예, 그러면 이 축약 현상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줘야겠습니까? 조타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표기를 갖다가 로마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갖다가 로마자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발음도 다른 그 음운 현상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만 된소리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맞춤법과 저기 표준어 규정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초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발음 초점이라고 나죠? 예, 이거 저기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초점이 맞나요? 초점이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시옷이 요게 그 어떨 때 나느냐 하면 뒤가 된소리가 나든지 예, 아니면은 뒤에 그 저기 니은이 덧붙든지 니은이 덧붙든지 앞뒤에 니은이 덧붙든지 이렇게 할 때 사이시옷이 그 저희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가 된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이럴 때 그 저 된소리 저기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함께 또 사이시옷이 이게 그 저 합성어일 때 예, 저기,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일 때, 요게 사이시옷이 붙는데요. 합성어일 때도 이게 고유어, 고유어일 때, 즉, 신해와 가, 이런 식으로 고유어와 고유어가 이루어졌을 땐 사이시옷 붙을 수 있고요. 고유어와 한자어일 때도 붙을 수 있고, 한자어와 고유일 때도 붙을 수가 있는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금 사이시옷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좀 많은 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사이시옷은 어떨 때 붙는다고요? 뒤가 된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을 때 붙는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규정이 사이시옷은 합성어일 때 붙는데, 예, 합성어일 때 그 두 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어, 고유어일 때 붙고요. 고유어 지금 들어가 있죠. 앞에 거 붙을 때 붙을 수 있고 뒤에 거일 때 붙을 수 있는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붙을 수 없다라는 것. 예, 이거 좀 사이시옷이 쉽지가 않아요. 예, 이런 규정들 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고유어와 고유일 때 신에도 고유고 가도 고유어거든요. 그런데 신에 까로 소리가 나죠.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요거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무와 잎이 결합했는데 발음 어떻게 납니까?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문 니은 붙죠. 그 다음에 잎
이렇게 니은이 붙죠? 그래서 이건 니은이 덧붙는 것이네요. 나뭇잎은. 예, 그럴 때 나뭇잎은 예,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덧붙을 때도 역시 니은이 덧붙습니다. 라는 식의 표시로 뒤에 된소리가 난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랫방 이런 식으로 아래는 고유어고 방이 뜻밖의 한자어예요. 여러분 룸이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예, 룸 한자어입니다. 방 한자어예요. 방이 룸이 한자어가 아니라 방이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랫방이라고 소리 나죠? 뒤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가 고유어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와 강 요거 새는 고유어고 강은 한자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시옷 지금 새깐이라고 소리 나죠? 그래서 뒤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와 고유어일 때, 뒤가 고유어일 때, 예, 또 사이시옷 붙일 수 있습니다. 기대값이라고 소리 나는군요. 기대값. 예, 그래서 요거, 예, 뒤에 된 소리가 나니까, 예, 뒤 값이 고유어니까 사이시옷 붙여서 기대값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등교길, 길이 고유어죠? 등교는 한자어고, 어쨌든 길이라고, 그렇게 등교길이라고 이렇게 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와 한자일 땐 붙을 수가 없다. 둘 중에 두 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되는데 둘 다 고유어이거나 그런데 둘 다 한자일 때는 붙을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 있죠? 개도 한자어고 수도 한자어예요. 그런데 발음은 개수 이런 식으로 뒤가 수로 소리가 나서 사이시옷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요거 둘 다 한자어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차도 한자어고 간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기차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사이시옷 붙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인데 전세방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이렇게 사이시옷 붙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과 초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지금 요 사이시옷 예, 지금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발음은 초점 이런 식으로 뒤가 된 소리가 납니다만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초점이 앞에 게 맞습니다. 요 초점이라고 쓴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요거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자와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요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 요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한자어일 때는 원래 사이시옷 붙일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외가 6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곡간, 착간, 퇴간, 셋방, 횟수, 숫자 요 6개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뭐 다른 식으로 간셋방 횟수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셋방 횟수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외우기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그거니까 뭐 요령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외우실 분은 이렇게 외우시고 아니면 그냥 6개가 저절로 외워진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저절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간이 3개죠. 즉 곡간, 착간, 퇴간이기 때문에 간셋 들어가고요. 셋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횟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셋방 횟수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그냥 뭐 여러분들이 편하시면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 요게 셋방 있죠? 셋방은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그런데 위에다 보시다시피 요 전셋방 있죠? 요거는 요 셋방에 전자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런데 요거는 사이시옷이 못 붙네요. 그 다음에 기착간 있죠? 요거 기착간은 요거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만 착간 요거는 또 사이시옷이 또 붙네요. 요거는 사이시옷이 붙고 두 글자는 사이시옷 붙고 요거 이렇게 세 글자는 또 사이시옷 못 붙는다는 예, 이런 엉뚱한 규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KBS 항고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6개가 단골 문제로 나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글자는 또 사이시옷이 붙는데 이렇게 세 글자일 땐 또 사이시옷이 안 붙는 좀 하여간 좀 규정이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체계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개수 같은 경우에도 개수라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초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대가 있죠? 이 대가라는 표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틀리고 대가라고 써야 맞아요. 대가라고. 왜냐하면 대도 한자어고 가도 한자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려운 그 예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6개만 예외로 정했는데 요 6개만 예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 왜 이렇게 정해내냐면 그때 이걸 정할 당시에 요 6개만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 정하는 그런 그 선정위원들이 요 6개만 기억이 나가지고 6개만 예외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대가라든지 개수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 개수 이렇게 적는 것, 이렇게 적는 것, 이런 거 다 기억이 났다면 얘네들도 예외로 넣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바람에 우리는 요 6가지만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이는 예외에다가 게다가 또 전세방, 직기착간 이런 거는 또 붙일 수 없다는 이상한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글 맞춤법 만들어진 지 그 지금 3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약간 비판을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저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은 이렇게 6가지 요 예외 6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만 가지시고 요 규정은 다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개와 을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내가 한턱 낼게 요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예, 요거 발음은 낼게라고 하죠. 그래서 낼게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에 게 맞아요. 너보다 키가 더 클걸? 이렇게 추측하는 표현할 때 클걸로 소리가 납니다만 쓰는 거 클걸로 쓰셔야 돼요. 제주도로 갈까나? 예, 우리가 까나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원래 거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갈거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만 쓰는 건 갈거나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만 제외하고 된 소리로 끝난 어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립니다. 내가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식으로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십니다만 쓰는 것 어떻게 써줘야 된다? 저 발음은 낼게라고 하더라도 쓰는 것은 낼게, 리을게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갈거나 글걸, 낼게 이렇게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 이렇게 의문형 어미 이런 게 몇 가지만 빼놓고는 저희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 없으니까 낼게, 글걸, 갈거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것 뭐뭐 할지어다 라는 식으로 발음하죠.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할지언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뭐뭐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개가